안녕하세요. 역사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산책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해공 신익희 선생에 관해서 역사산책을 해봤는데, 오늘은 유석 조병욱 박사에 관해서 역사산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침 추석인데 밖에는 이슬비가 좀 내리고 있네요. 모두 즐거운 추석을 보내시기 기원하겠습니다. 조병옥은 1894년 천안시 병천면에서 그 아버지도 이제 독립운동가인데, 독립운동가인 아버지 조인원과 부인 남양홍 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1910년 한일합방 무렵에는 그 숭실중학교에 재학을 했는데, 이때 그 영어 선생이자 수학 선생인 김기숙 박사를 만나서 인연을 맺게 됩니다. 조병욱은 1914년 미국 와이오밍 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학사 과정을 수료하고 콜롬비아 대학의 경제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거기서 경제학 박사학위까지 받은 아주 엘리트입니다. 1919년 그 3.1운동이 일어난 것을 4월, 한 달 후인 4월에 그 미국 현지에서 소식을 접했어요. 당시 그 아우네 장터에서 아버지 조인원과 동생 조병호가 그 만세를 부르다가 투옥이 됐고,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과 어머니 이소재 씨 등 19명이 현장에서 사망을 했어요. 총을 맞아서. 그리고 3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그래요. 유관순은 체포돼서 투옥이 됐고, 이러한 사실을 그 3.1운동 1개월 후에 미국에서 소식을 접했어요. 그 아버지 조인원은 당시에 옆구리에 총알이 관통이 됐지만은 생명에는 큰 위협이 없었고, 거기서 체포가 돼가지고 9월 달에 6개월 후에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돼서 옥고를 치렀어요, 아버지가. 1925년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귀국을 해서 1929년 광주 학생운동의 그 배후 조종 혐의로 입건이 됐어. 만해 한용운 선생과 함께 체포가 돼서 3년형의 언도를 받고 옥고를 치렀고, 또 나와서는 1932년 그 조만식 선생과 함께 이 조선일보를 인수해서 조만식은 사주가 되고 조병욱은 조선일보의 전무 겸 영업국장의 직위에 있었어요. 이제 이 조선일보에서 일제 그 항거하는 기사를 자꾸 내니까 일제의 압력이 점점 더 심해지고 감시가 심해져서 서울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고향인 천안시 용두리로 내려가가지고 해방될 때까지 숨을 지키고 살았어요.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미 군정이 들어오면서 조병욱
박사는 군정청의 경무부장으로 발탁이 됩니다. 장택상과 함께 치안의 총수가 되죠. 이 무렵에 이제 국내에서는 찬탁운동과 반탁운동이 극렬하게 벌어졌는데, 이 조병욱은 이제 군정에 몸을 담고 있었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반탁운동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어요. 이 무렵에 이제 임시정부 요인들은 미 군정이 임정 요인들을 인정을 하지 않고 또 반탁에도 반대를 하고 하니까 임정 요인들이 이 군정을 접수하려고 시도를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하지 중장이 이 임정 요인들을 전부 체포해서 국외로 추방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이를 안 그 군정청 경무부장 조병욱이 김구와 하지 장군을 중재를 시켜가지고 추방 계획은 겨우 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니까 이제 임정을 따르던 서울 시내 8개 경찰서장이 46년 1월 달에 8명이 경찰서장 8명이 총 사직을 해버렸어요. 조병욱은 이 경찰서장을 8명의 경찰서장을 전부 파면을 시키고 전직 일제 경찰관들로 그 후임을 임명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조병욱은 장택상과 함께 친일 세력을 감쌌다는 그런 비판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처한 일도 있었어요. 이제 그 조병욱은 이제 임정의 김구 세력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찬성을 해서 이 미 군정 하지에는 그 강력한 그 반탁 운동을 벌이는 이승만과 김구 대신에 좀 중립적인 김규식 박사를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김규식은 이승만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남북 협상에 참여하려고 김구 선생과 함께 북한을 찾아가는데, 이 조병욱 박사가 김규식 박사는 이제 이 스승이니까 찾아가서 제발 북한에 가지 말라고 이렇게 설득을 했지만은 결국 김규식은 김구 선생과 함께 북행을 단행하고 말았죠. 1948년 그 정부 수립이 되고 나서 10월 9일에 여수 순천 그 반란 사건이 발생하래. 그때 이범석 총리와 함께 강경 진압론에 동조를 했고, 그 이승만과 함께 그 궤도를 같이 했죠. 그런데 이제 이승만 정권이 안정을 차지하면서 차츰 이 한민당에 대한 반대 정책으로 나간 이게 그 송진우라든가 김성수 같은 분들이 세운 이 한민당이지. 그 반환 정책을 너무 노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조병욱도 처음엔 이승만의 편을 들었지만은 나중에는
이승만과 결별을 하고 천안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1950년 그 6.25 당시에 5월 30일 날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는데, 이때 그 성북구에서 출마를 했지만은 그 남북 협상파인 그 김규식과 같은 동조 세력이죠. 남북 협상파인 조소왕과 맞붙었다가 조소왕에게 패하는 결과를 빚었어요. 그렇지만 두 달 뒤에 다시 내무부 장관에 임명이 됐고, 내무부 장관에 임명이 됐는데 그 다음에 1951년 5월 달에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책임을 지고 신석모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준현 법무장관, 그리고 조병욱 내무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됐어요. 그러다가 3년 후에 다시 내무부 장관이 되고 1954년 5월에는 대구에서 제3대 민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이 됐죠. 그리고 1950, 그러니까 이 조병욱은 이승만과 정치를 함께 했지만은 차츰 이제 이승만과 그 결별 수순을 밟아요. 내무부 장관도 2번이나 역임을 이승만 정권하에서 했지만은 1954년에는 정말 완전히 이승만과 결별을 하고, 그 다음에 1955년에는 그 민주당의 최고위원에 선출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1956년 3월에 그 대선 직전에 신익희가 호남선 열차에서 급히 쓰러져 서거를 하는 바람에 그 신익희의 뒤를 이어서 민주당의 대표 최고위원직을 맡게 됐고, 1958년 그 2년 후에는 제4대 민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민의원 선거에서 성동 을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어요. 이 당시 이제 민주당은 신파 후파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이 장면을 위시로 한 이 신파가 있고, 그 이제 조병욱은 윤보선이라든가 그 김도연, 유진산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구파를 이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1956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는 신익희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고 장면이 후보로 부통령 후보로 낙점이 됐고, 그 1959년 4.19 직전이지, 1959년 11월 26일에 이제 민주당에서 정부통령 선거 지명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신파와 구파가 상당히 대립을 했죠. 총 투표자가 966명이었었는데 구파의 조병욱이 484표, 신파의 장면이 481표, 기권 1표. 그래서 구파인 조병욱이 3표 차로 민주당 신파를 제치고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후보에서 떨어진 장면은 이날 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됐죠. 그래서
1960년에는 조병욱이 대통령이 후보가 되고 장면이 부통령 후보로 이렇게 출마를 해서 이승만 대통령과 이기붕 부통령 이 자유당하고 맞서게 됐고 이렇게 치열한 이 선거전에서 신익희가 1956년에 그 쓰러진 거와 마찬가지로 이때 1960년 그 4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또 이 조병욱의 신병이 발생을 해서 미국 월터 리드 육군 의료센터에 입원을 한 지 23일 만에 또 서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선거는 자유당의 이승만이 이끄는 선거가 부정선거로 점철되면서 4.19,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4.19가 발생하는 그런 운명을 겪게 됐죠. 조병욱 박사의 시신은 비행기로 운구가 돼서 1960년 2월 25일 국민장을 거쳐서 강북구 수유동에 안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4.19가 일어나기 불과 2달 전에 쓰러진 거지. 이승만이 그 주재한 이 국무회에서 담배를 피웠던 아주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조병욱 박사는 아주 줄담배를 피웠던 것 같아요. 영국의 처칠 수상처럼. 오늘은 그 유석 조병욱 박사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수도청장을 하던 경찰 수뇌부 장택상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